이렇게 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주로 단기 국채와 단기 금융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금 몰려 들어올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에 최근에 와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끝부분에 가면은 금리의 역전 깊이가 지금 1.8%를 넘어서 거의 2%대로 확대될 만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지금 싸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돈을 빌려줄 적에 단기로 빌려주는 것보다는 장기로 빌려줄 때는 그만큼 리스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3개월물의 수익률은 연 5%가 넘는 반면에 10년짜리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연 3.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이 생긴 거는 왜 그럴까요? 우선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5% 내지 5.25%로 올렸습니다. 즉 미국의 단기 국채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거의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물은 5.27%인 거고 반면에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될 장기 국채인 10년물의 국채는 더 높지 못하고 오히려 3개월보다 1.8%나 낮은 연 3.45% 금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년물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순리대로 수요 공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즉 미국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란 이런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미국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팍 줄이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부진한 것에 맞춰서 공급 자체를 지금 줄이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맞아서 시장에 장기 국채가 매도되지 않도록 비정상적으로 상황을 봉합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소은행들이 뱅크론을 우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대출을 시장에서 팔아서 뱅크론에 대비하려고 들었을 적에 이런 시장에 흘러나오는 국채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BTPF라고 해서 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그거를 시세나 그 상업은행이 상가격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국채가 갖고 있는 액면가 그대로 100%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비상수단인데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은행들이 이렇게 부실 이유가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년물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당시 형성된 금액인 8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금액이 더 떨어져서 국채의 시세가 7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즉 은행은 80만 원 주고 액면가 100만 원짜리 국채를 샀는데 이것이 지난 40년간에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르지 않고 그게 10만 원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에 부실이 생겨가지고 이런 뱅크런 사태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은 현재 시세인 70만 원도 아니고 그거를 상가격인 80만 원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액면가 100%, 즉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10년 만기 장기국채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위험에 부닥치면은 오히려 시장에 팔면은 70만 원뿐이 못 받지만은 연준한테 가져가면은 그거를 100만 원을 줘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더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방법으로 장기국채 시장 매도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의 미국의 장기국채는 금리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장기금리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갖고 있는 자산의 부실화로 인해서 앞으로 예금한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돈을 빼가면 그 뱅크론을 막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의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10년 장기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0년 금리가 3.45%임에도 미국 모기지 시장의 평균 금리는 거의 7%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하고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10년물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6, 7% 금리의 시장에서 사고 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지금보다 2, 3%가 금리가 더 높아지면 모기지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7% 선에서도 위험한데 이게 2, 3%더 높아져서 모기지 금리가 9% 내지 10% 정도 튀어오르면 미국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즉 시중금리를 억제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 은행의 뱅크론이 시작되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6월 1일 옐런 재무장관이 디폴트 우려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발생할 텐데, 우선 미국 금리가 튀어오를 겁니다. 미국 금리가 튀어오른다는 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수준에서도 미국의 그 금융위기나 부동산의 추락을 막기 힘든 형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 경제가 잘못하면 아작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는 얘기는 미국 국제시장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거는 달러의 신뢰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라는 건 한마디로 국가 부도를, 국가 재정의 파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디폴트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설사 디폴트가 나더라도 빠른 시간에 단시일에 이걸 봉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 현상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즉 미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국의 시중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억누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장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재빨리 눈치채고 이걸 돈 벌 기회로 활용하는 집단이 바로 미국의 헤지펀드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는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 쪽, 즉 숏에 엄청난 금액을 베팅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10년물 국채에 대한 그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헤지펀드는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리는 거는 미국이 만약 디폴트가 되면 미국 금리가 치솟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특히 10년물 국채 가격이 크게 치솟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년물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0년물 국채 가격 폭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이게 폭락할 수뿐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1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149 이상을 뚫고 있는데, 즉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란 사실은 이게 가상금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CDS 프리미엄이 149로 치솟았다는 거는 평소에 비해서 가상금리를 1.49%를 이제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만큼 이 자산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국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미국 국가 자체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국제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위험하구나,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금융의 흐름이 장기 쪽이 아닌 단기 금융 쪽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상업은행의 총 예금을 나타내는 건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상업은행에 18조 달러가 넘는 예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조 달러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7조 달러 남짓한 금액인데 이렇게 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주로 단기 국채와 단기 금융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머니마켓 펀드 쪽을 보겠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쪽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금이 몰려들어서 지금 한 5조 2천억 달러가 이 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왜 이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금 몰려 들어올까요? 즉 MMF라는 건 짧은 기간 맡겨도 연 4 내지 5%의 그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금의 금리는 평균에서 제로금리 시대에 많이 예금들을 했기 때문에 한 0.34%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 국채 같은 거는 지금 수익률이 연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런 MMF도 수익률이 4, 5%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이러한 단기 금융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가장 위험한 거는 불안한 중소은행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단기 금융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MMF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이 연준에 돈을 투자하는 영래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영래포 시장에 몰리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래포 시장에 몰리는 자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도가 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매번 입찰 때마다 이 금액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래포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것도 금리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단기금리 쪽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그 수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영래포 시장에서는 연 5%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돈을 맡겨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영래포 시장은 오버나이트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하룻밤에 돈을 맡겨서 잠시나마 높은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자금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영래포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건, 즉 오버나이트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이거는 중남미 같은 후진적인 금융 관행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왜 오버나이트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냐면 이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중남미 같은 나라는 일반 근로자한테도 월급을 주지 않고 주급을 줍니다. 그 얘기는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돈 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주 단위의 주급을 줌으로써 가능한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 전체에 이제는 관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급을 받으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슈퍼마켓에 가서 그 주급받은 날 그거를 다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마트의 주인은 또 어떡할까요? 그날 들어온 돈을 그날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상품으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달러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하루에도 3%씩 이자를 주는 오버나이트 예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나이트 금리는 이런 중남미 같은 데 발전한 이러한 후진적 금융 관행인데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3개월물 국채나 1개월물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3개월물 국채가 인기였었는데 요새 들어와서는 오히려 1개월물
국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 디폴트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이 만기가 작은 단기 국채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1개월짜리 금리의 수익률입니다. 즉 1개월짜리 국채의 금리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게 치솟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하게 돌아가면서 위험하다는 이런 반증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최근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권 발작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 문제는 은행들 부채는 단기인 반면에 자산은 주로 장기국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들이 그간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중장기물 국채에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주식보다는 단기 채권에 투자해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블랙록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월가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이런 그루의 얘기를 잘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